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박명호라고 합니다. 네,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영화를 보는 시간이 다들 많아졌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화 한 편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추천할 영화는 요즘 독립영화 감독으로 굉장히 핫한 감독의 영화이고, 또한 영화 속 여성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등장하는 영화이기에 오늘 방송이 매우 뜻깊은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영화일까요? 네,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영화는 바로 소공녀입니다. 이 영화 소공녀는 정고은 감독의 데뷔작이고 이솜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분위기는 굉장히 묘한데 매우 동화적인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를 영화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소라고 하는 캐릭터를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그녀는 약을 먹지 않으면 머리가 백발이 되는 그런 희귀한 질병을 가진 청년입니다. 또한 그녀는 매우 가난합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과 달리 가사 도우미 일을 하는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렇게 지독하게도 가난한데 그녀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위스키와 담배입니다. 좀 힘들지만 미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기가 찾아오죠. 어떤 위기냐면 집주인이 월세값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소는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월세비를 올려주면 나의 유일한 행복인 위스키와 담배를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때 미소의 결정이 또 매우 흥미롭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냐면 위스키와 담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찾아가서 집을 나가겠다 이야기하고 그동안 밀렸던 월세값을 다 주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미소의 선택, 이러한 미소의 행동이 미소라고 하는 캐릭터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영화적으로도 더 흥미롭게 만드는,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극적으로 상승되어지는 그런 첫 번째 플롯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소는 더 이상 잘 곳이 없죠. 그래서 그녀는 대학 시절에 같이 밴드 활동을 했던 선배, 동생, 친구들을 찾아가서 하룻밤을 묵기 위해서 떠나는 여정을 영화가 담고 있습니다. 난 너랑 이렇게 놀고 담배만 필 수 있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이고, 그 사람 참 염치 없다, 야. 쌀 좀 남는 거 있어? 집에 쌀이 떨어져서. 월세를 좀 올려보려고. 저 집 뺄게요. 이 동네가 서울 시내에서 제일 싼 곳인 거 알지? 보증금 500에? 500이요? 나에겐 다른 친구들이 있어. 나 좀 재워줄 수 있어? 난 들어갈게. 필요한 거 있으면 써. 그래서 영화는 미소의 동선을 따라서 같이 밴드부 활동을 했던 그 지인들의 삶을 하나하나 관객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소가 그 지인들의 집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큰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그 아이러니는 이 영화의 주제와도 연결되어 있을 것인데, 그 아이러니가 뭐냐면 그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매우 멀쩡하게 큰 집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 그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 보면 매우 공허하고 상처투성이이고 정신이 병들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영화는 그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소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겉으로 볼 때에는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 내면으로 들어가면 미소의 삶이 굉장히 건강하죠. 그래서 이 둘이 만날 때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는데, 겉으로 볼 때에는 미소가 그들에게 신세를 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미소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주고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해주는데, 그러한 장면이 마치 미소가 우리 동시대 현대인들을 위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미소를 보면서 마음이 쓰라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소를 통해서 관객들이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영화는 굉장히 쓸쓸한 이야기인데 이 영화의 가장 큰 미덕은 뭐냐면 굉장히 유머가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는 내내 많이 웃을 수 있고 영화를 끝까지 지치지 않고 볼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재미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청년들을 보면은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이러한 청년들의 이야기는 이전에 많은 좋은 감독들이 영화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창동 감독의 버닝도 그랬고 또 최근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그랬죠. 그래서 이창동 감독이 유아인 배우와 전종서 배우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영화로 표현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했던 영화 기생충을 보아도 봉준호 감독이 기우라고 하는 청년 캐릭터에 굉장히 많은 힘을 주어서 우리 동시대의 어떤 청년이라고 하는 상징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배치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소공녀는 그런 버닝이나 기생충의 연장선에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소공녀는 청년 자신이 그린 청년에 대한 영화라는 점에서 그 두 영화보다 좀 더 현실적이고 더 사실적인 표현이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제와도 같은 대사가 나타나는 한 명과의 만남이 있는 장면은 조금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미소가 하루는 한 남자 선배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는 굉장히 나이가 많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노총각입니다. 이 남자 선배는 미소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미소가 이 남자에게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이 깊고 이 영화의 주제를 드러내는 그런 대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소가 뭐라 그러냐면 오빠 나는 돈이 없어도 생각과 취향은 있어 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이제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생각과 취향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나의 인간성을 지키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큰 행복이자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떨어져도 어떤 지키고 싶은 생각 혹은 취향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달에 돈을 많이 못 벌어서 통장 잔고가 좀 부족하지만 제일 비싼 드립 커피를 마신다든지 이런 지키고 싶은 취향이 하나쯤은 다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소한 취향이 결국은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 소공녀를 보면 그러한 인문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소중한 영화여서 이 영화를 오늘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괜찮겠어? 나 계란 사왔다. 잘했어. 네가 들고 따라와. 너랑 살집 구할 거야. 내 인생의 목표가 빚 없이 사는 거야. 정말 힘드셨겠다. 난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여행 중인 거야. 여기가 보증금은 없고 10. 좋지. 전기는 안 들어온대.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매일매일 각박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미소의 삶과 미소의 이야기를 통해서 힐링을 받고 위안을 얻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오늘은 우리 시대의 청년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그린 영화 소공녀라고 하는 작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집에서 이 영화와의 만남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음에 만나요. 안녕.